자, 14번 C 언어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기함수 형태의 예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코드 복사를 해놨고요. 에디터에다가 분석을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쪽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int라고 하는 것은 자료형이 정수 자료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n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여기다가 5라는 값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여기서 하라 그랬는데, 자, 출력을 하게 되면은 %d라는 지금 키워드를 사용했죠. 이 포맷은 뭐냐면 데시멀입니다. 그래서 정수 10진수 포맷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형태로 출력을 해달라. 그래서 정수 타입으로 출력을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출력을 해야 될 대상은 테스트 펑크라고 하고 파라미터로 5라는 값을 전달해 준 거죠. 왜냐면 n에 지금 5가 저장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호출을 해서 리턴된 결과를 나중에 출력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현재 n이라는 변수가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됐고 5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메인 함수 쪽에 5와 여기 5는 다른 변수예요. 메모리상의 다른 저장 공간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5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됐고, 자, if 함수로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2보다 작은지를 비교하죠. 근데 틀렸죠, 조건이. 그러면은 밑에 있는 줄은 들여쓰기로 되어 있는 한 줄은 실행을 건너뜁니다. 점프해요. 원래 if 함수는 문법상 한 줄만 처리할 때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죠. 이런 형태로 요즘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문법상 중괄호 생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게 되면은 다음 세 번째 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리턴을 하라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메인 함수 쪽으로 리턴이 될 건데 5 곱하기가 되겠죠. 그 다음 테스트 펑크 함수를 또 호출했어요. 예, 그러니까 연속으로 같은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한다 그래서 재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5 빼기 1이 계산이 되니까 결국 4라는 값을 전달을 해주면서 테스트 펑크가 또 호출이 될 거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또 n 변수가 또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4라는 걸로 전달이 될 거고, 2보다 작은지 또 비교를 하겠죠. if 함수 만나서. 근데 조건이 틀렸죠? 그럼 점프해야겠죠. 그래서 또 리턴을 결국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4 곱하기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펑크. 이번에는 4 빼기 1을 하니까 3으로 전달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n 변수가 생성이 될 거고, 여기에 3이 저장이 될 거고요. 자, if 함수 쪽으로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2보다 작은지 비교하는데 조건이 틀렸죠. 점프하겠죠. 세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리턴을 또 이제 결국 수행하게 되고, 여기에 3 곱하기 테스트 펑크, 그 다음에 3 빼기 1을 하게 되니까 결국 2로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위로 올라갑니다. 테스트 펑크 함수에 진입해서 이번에는 n 변수 또 선언됐고, 여기에 2라는 값이 전달이 될 것이고, 얘가 if 함수를 만나서 2보다 작은지 비교를 하는데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점프를 해야겠죠. 그래서 return 세 번째 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 곱하기 해놓고 테스트 펑크 함수를 또 호출하라 그랬는데 파라미터는 2 빼기 1이 되니까 1을 당연히 전달을 해주겠죠. 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n 변수가 선언이 됐고, 여기에는 1이 전달받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2보다 작은지 비교하는 if 함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맞죠. 그러니까 어디를 실행하게 됩니까? 여기 return 1이라는 들여쓰기 한 부분이 이번엔 진입이 돼서 수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을 얘가 이제 리턴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의 리턴 결과는 여기가 1이 되게 될 겁니다.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1을 수행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2가 되고, 얘를 또 리턴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내용 지워지면서 여기에 함수 결과가 2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3 곱하기 2를 수행하게 되고 6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또 리턴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리턴된 후에 메모리에서 얘는 삭제가 되고 여기에 있는 테스트 펑크 3이 6이라는 결과로 리턴이 되겠죠. 4 곱하기 6을 하게 돼서 24가 될 것이고, 자, 이것을 또 리턴하게 되면 메모리상에서 삭제가 돼서 여기 24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24를 수행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12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120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펑크 5의 함수 실행 결과로 리턴되는 게 120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120이 나오고 다시 메인 함수 쪽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이걸 출력하고 나면 중괄호 만나서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 결과는 120이 나오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120 정확히 나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재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여러 번 이렇게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디버깅 하실 때 이렇게 순서대로 뭐 방향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원래 스택 메모리 기법이라고 하면 보통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으로 원래 이렇게 디버깅 하는 게 원래 원리상 맞는데, 근데 지금 저처럼 그냥 이렇게 방향은 상관없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함수 호출한 거를 상세히 적어 놓고 이거의 수행 결과가 이 전 단계로 이렇게 리턴이 되는 구조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리턴된 이후에는 당연히 그 마지막에 쌓여있던 그 메모리에 사용했던 자료들은 사라진다. 함수가 종료되는 순간 그 존재되는 지역 변수들은 사라지거든요. 그런 개념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처럼만 이렇게 디버깅 규칙을 잘 이행하시면 결과를 정확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재기함수 문제의 유형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